예,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5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51번 보시면은 소방 기본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자, 1번에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하는 이 소방 자동차의 요 출동을 방해한 사람, 이건 맞는 얘기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2번도 요 방해한 사람이죠.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3번도 보시면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서 구급 활동을 마찬가지로 방해한 사람, 이것도 똑같죠.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관계 공무원의 요 출입이나 아니면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것도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인데, 요거는 공무원의 출입이나 조사를 방해나 또는 기피한 사람은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시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위력을 사용해서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방해하는 행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행위.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면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방해한 사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갖다가 방해한 사람,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요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암기는 필요 없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고를 수는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은 52번 넘어가죠. 자, 52번은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하고 종류별 소방교육 훈련 대상대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화재고 진압 훈련은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맞죠? 그다음에 임명 구조 훈련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의무 소방원, 그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다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응급 여기 처치예요. 자, 응급 처치는 구조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구급이죠. 그래서 요거 구조가 아니고 요게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임명 대피 훈련은 소방 공무원이면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현장 지휘 훈련이에요. 현장 지휘 훈련은 지방 소방의, 대부분 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궁화 같은 거 하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방경은 이제 2개죠. 그래서 소방경은 대부분 계장들. 소방령은 이게 3개죠. 무궁화 같은 것이 3개. 그래서 소방령은 대부분 서해 과장이에요. 그래서 소방정은 대부분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휘자니까 현장 지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53번 넘어가죠. 자, 53번도 마찬가지로 소방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령상 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의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1번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이나 아니면 그 융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죠. 10m가 아니고 반경 5m 이내죠. 다음에 2번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네요. 2번이. 그다음에 3번에 석탄이나 목탄유를 요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그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높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요 발전용은 요거는 제외죠. 여러분이 발전용으로 그 석탄 같은 거 쌓아놓는 거는 산더미 같이 쌓아놓죠. 그거를 여러분이 그 품명별로 뭐 이렇게 그 이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석탄이나 목탄유를 요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제외예요. 그 기준에서.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화재 예방 위해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이거 뭘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4번도 이제 틀리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방기본법에서 요 특수가연물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요. 자, 저장 취급 장소에다가 품명, 그 다음에 최대 수량, 그 다음에 화기 취급의 요 금지 표시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하는데 요 석탄이나 목탄유를 뭘로?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기준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죠. 자, 기준은 이제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되고요. 쌓는 높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10m 이하고요. 이 살수설비나 아니면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라는 거. 즉 10m, 15m.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요. 일반적인 기준은 5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석탄, 목탄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살수 설비나 아니면 대형 소화기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데 석탄, 목탄유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요건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높이죠. 특수가연물을 이렇게 쌓을 때 이 쌓는 높이는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10m 이하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것이 10m 이하예요. 그런데 살수설비나 아니면 대형 소화기를 했을 경우에는 15m 이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쌓는 요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기준이 50제곱이죠. 그러나 석탄이나 이 목탄을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을 200제곱미터로 할 수 있고, 이건 가로죠. 그 다음에 석탄이나 목탄유는 이건 3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쌓는 요 거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면은 요 거리죠. 이 거리는 1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특수가연물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요. 이 특수가연물은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요 특수가연물의 품명하고 그 다음에 그 수량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가로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요. 요게 면화루니까 면, 그 다음에 나무 껍질에 나,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이죠.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그 다음에 사류, 그 다음에 볏짚류.
그래서 여러분이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가석, 가목,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수량이 면화류가 요거 200kg, 그 다음에 요 400kg죠. 나무껍질 및 대패밥. 그다음에 넝사볕이 전부 다 여기 얼마예요? 1000kg 이상. 그다음에 가연성 고체류는 요게 3000kg고, 석탄, 목탄은 굉장히 산더미 같이 쌓아놓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000kg 이상만 특수가연물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목재 가공품하고 나무 부스러기, 요거는 부피로 계산하죠. 10세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합성 수지류는 발포한 것을 20세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그 밖의 것은 3,000kg 이상에서 요 특수 가연물 품명하고 수량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죠. 다음에 54번 나가죠. 자, 54번은 가로넣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기본법이죠. 그래서 기본법이 지금 51번부터 54번까지니까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자, 소방청장이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소방박물관이죠. 소방박물관.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뭐를 하죠? 소방체험관. 여러분, 시도지사가 왜 체험관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 소방본부장서장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냐면 시도지사한테 그 지휘 감독을 받죠. 그래서 각 시도에는 뭐가 있어요? 소방학교가 있죠. 그 소방학교에 가보면 체험관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말, 여기는 소방박물관, 여기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이니까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필요한 사항은요,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소방체험관은 시도의 요 조례로 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제 55번 나가죠. 자, 소방공사를 갖다가 요 감리할 때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거, 즉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거죠. 자,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우리 준공검사 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성능시험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소방시설 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 있죠. 종합정밀점검하고 항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능시험을 해야 되죠. 완공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한 설계 도서하고 화재 안전기준하고 맞는지 지도감독 당연히 해야 되죠.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에 도면을 수정한다. 이 도면 수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설계업자가 하는 거고, 감리업자는 뭘 하는 거예요? 적합성을 해야 되죠. 설계 변경사항의 도면 수정이 아니고 바로 이 적합성, 요걸 검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그 설계업자한테 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리업자가 하는 일은 주로 모든 소방시설의 적합성 검토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아닌 거. 요 3번 이제 답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에 요 적합성 검토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요 감리업자가 해야 되는 업무, 수행 업무를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보시면 설치 계획표에 뭐예요? 적법성 검토죠. 설계 도서에 마찬가지로 적합성이에요. 변경사항의 적합성, 자재의 적합성, 화재 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 감독하는 거죠. 성능시험 해야 되고요. 완공검사 하기 전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상세 도면의 적합성, 피난 방화 시설의 요거 적법성, 마찬가지로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대부분 다 적합성하고 적법성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지식이 많아야 돼요. 즉 소방 분야에서는 제일 레벨이 높아요. 감리가. 다음 56번 나가죠. 자, 56번은 공사업법령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감리업자가 쭉 감리를 마쳤을 경우에는 감리일지 첨부해서 이 본부장이나 아니면 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했는데, 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보고죠, 보고. 이게 틀린 거예요. 알려야 한다가 아니고 서장에게 서면으로 이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에 공사 감리자가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감리원 배치 통보서를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본부장 서장한테 알려야 한다고 됐어요. 요거는. 그다음에 네 번째에 가면은 착공 전까지 착공 신고서를 마찬가지로 본부장 서장한테 신고해야 되죠. 다음에 57번 나가죠.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이죠. 자, 행정처분의 기준 중 2차 위반할 경우에 등록을 갖다 취소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 이건 1차에 바로 뭐예요,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바로 1차에서 이거는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다른 사람한테 공사업 그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대여, 빌려준 경우, 요거는 1차에 뭐예요? 요거는 등록 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영업정지 6월에 처하죠. 2차는 뭐예요? 2차가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차에서 위반할 때 등록 취소는 바로 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그 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면은 뭐예요, 이건? 바로 이건 1차에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구민의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건 1차에 영업정지, 1차 경고의 경고. 1차가. 그 다음에 2차가 영업정지 1개월. 3차가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1번 같은 경우는 요 등록 취소,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58번 나가죠. 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우리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틀린 거죠.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2번에 관리업의 등록 신청, 재발급 등 그 밖에라고 있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건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령하고 행정안전부령이 계속 여러분 헷갈리겠는데 그거는요. 이런 등록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고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에요. 그래서 1, 2번 다 틀렸고요. 자, 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관리업 등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요게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2년. 2년이 지난 사람은 업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신청으로 해서 제출된 서류를 결과 및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보완 서류 내라는 거죠. 이건 10일 이내의 기간을 준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9번 나가죠. 자, 59번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자, 자체 점검은 두 가지가 있죠. 종합정밀 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은 관계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할 수 있죠. 자, 소방안전관리자. 그러나 종합정밀 점검은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소방시설 관리업자, 관리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자, 1번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관리업자, 작동기능 점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제한설비 설치된 터널은 종합대상 맞아요. 세 번째, 특급 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해서 1년에 2번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4번에 종합정밀 대상.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건축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종합정밀점검, 요 상세 해설,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요, 스프링클러 설비나 아니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인데, 호수릴만 있는 건 제외예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은 종합, 아파트는요, 5,000제곱 이상이고 당연히 이거 11층 이상인 거.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자, 단란주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몇 종이에요? 셋, 넷, 8종이죠, 이게. 자, 노래 연습장에서 그 다음에 고시원업, 그 다음에 산후조리업, 산, 노고산, 그 다음에 노고산 비단,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실업하고 복합 영상물 제공업이에요. 노고산 비단. 단이라는 것이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이죠. 네, 영이 들어가요.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 그래서 여러분이 다중이용업소가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어떤 건축물에 있으면 5,000이 안 넘더라도 2,000 이상이 되면은
종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고산에 있는 비단밤이 영안이 아니고 안영으로 하겠네. 안영하냐. 머리글자 이용해서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산후조리업, B는 비디오물 감상실험 및 복합 영상물 제공업, 그 다음에 다는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안은 안마시술소, 영은 영화 상영관. 그래서 요 7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종합대상. 자, 공공기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나 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종합대상이 되죠. 자, 점검제의 자격은 소방시설 관리업자인데 반드시 관리사가 참여가 돼야 돼요.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그 건축물에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점검할 수 있죠. 그런데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가 똥 밟지 않은 이상 이 소방안전관리자 안 하죠. 다음 이번에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는 반드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적용에 따라야 되는 거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가 점검할 경우에는 보조자 둘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점검 방법은 우리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점검하여야 한대요.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점검 장비를 갖다 사용해야 되고요. 작동기능 점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은 점검 장비 사용 안 해도 돼요. 자,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단 특급이죠.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요거 특급이에요. 특급은 작동기능 점검을 안 해요. 종합 정밀 점검만 2번 하는 거죠, 1년에. 점검 횟수. 점검 횟수는 여러분이 연 1회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 관리 업체는 면제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그 다음에 학교는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일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만 하면 돼요. 6월 30일까지. 이런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자주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60번 나가죠. 자, 60번은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닌 건데,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연면적이 아닌 거예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수련시설인데, 수련시설은 200이에요. 즉,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시설은 200제곱이죠. 그래서 1번이 아닌 답이 되고요. 차고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에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동의 대상이고요. 관망탑이나 항공기 경락고는 당연히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 동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다 허가 동의 대상이고요. 학교 시설은 100제곱 이상,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은 200제곱 이상,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은 다 300제곱미터 이상이죠. 차고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거, 기계주차 20대 이상, 면적에 관계없이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이거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 동의 대상.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 지하층에 무창층의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우연물의 저장, 처리 시설, 그다음에 지하구도 해당.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이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허가 동의 대상은 2차 실기 시험을 대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사 시험은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화재안전기준 책 다 암기해야 되고 소방관계 법규책 다 암기해야 되고 너무 외울 게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맞아요. 관리사는 굉장히 암기량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이 그 합격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고요. 특히 이 관리사 시험 2차는 1차는 뭐 대부분 되잖아요. 대부분 되는데 요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번 법령이라든가 화재 안전 기준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그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나올 만한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합격에 빠른 그 지름길이죠. 무작정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소주도 한 잔씩 하시고요. 또 정보 교환도 하고 매주 일요일 날 한 번씩 만나서 정보 교환하고 또 같이 그 시험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또 채점하고 내가 좀 부족한 면 상대방이 좀 잘하는 면 그런 걸 서로 비교해서 어떤 그 정보 같은 걸 좀 많이 교환을 해야 돼요. 자, 61번 나가죠. 설치 유지법령이죠. 다시 말해서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자, 실무 경력이 15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이거 몇 년이죠? 네, 이게 3년이에요. 산업기사는. 기사는 몇 년? 실무 경력 2년이죠. 요 산업기사는 3년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틀린 답이죠. 자, 우연물 기능사나, 이게 좀 특이해요. 우연물 기능사. 우연물은 기사가 없어요. 우연물 산업기사. 그 다음에 우연물 기능장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사나 우연물 산업기사는 경력 요거는 3년이면 시설관리사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사도 3년이에요. 굉장히 특혜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이 기능사 갖고 빨리 기능사 취득해서 그 관리사 취득한 사람이 24살짜리가 있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소방관, 현직 소방관. 군에도 안 갔어요. 기능사 따가지고 3년 경력 해가지고 관리사 취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물 기능장은 당연히 경력 관계없이 볼 수가 있고 2차 시험에서 설계 시공이 면제가 되죠. 그래서 우연물 기능장은 소방요 기술사하고 그 응시의 그 혜택은 과목 면제 혜택은 똑같아요. 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우연물 기능사는 3년 이상이면 그 관리사 시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연물 기능장은 경력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 자격 있죠? 자, 응시 자격 한번 볼까요? 자, 소방기술사는 당연히 볼 수 있고, 우연물 기능장 볼 수 있고, 건축사도 볼 수 있고,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건축 전기설비 기술사, 그리고 공존행동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카페에 그 올렸더라고요. 왜 이 건축사나 이 공존행동이 시험을 볼 수 있냐. 너무 특혜 아니냐 해가지고 좀 했던데. 자우지간 응시 자격은 있어요. 자, 기사는, 2년 이상 실무 경력. 산업기사는, 3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된 건데,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그다음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실무 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소방안전공학 전공하고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2년 이상 실무 경력, 위험물 산업 기능사 3년 이상, 소방공무원 5년 이상이면 관리사 시험 볼 수 있고요. 소방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산업안전기사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그 다음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2년 이상 실무 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5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7년, 2, 3, 5, 7로 나가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실무 경력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62번 나가죠. 자, 62번은 소방시설법이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판매시설 5000제곱 이상. 여기 당연히 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되죠. 자, 의료시설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자탐 들어가야 되고요. 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설치한다 했는데 이게 5층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이죠. 그래서 이 7층 이상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층 이상 병원 있죠? 마찬가지로 요 지하층을 포함한이에요.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병원. 여기에는 요 방열복하고요. 요 공기호흡기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비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병원은 방열복, 공기호흡기 비치한다는 거 추가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62번은 요게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63번은 우리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이건 2차 시험 대비해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다 들어가고, 카펫 들어가죠. 전시용 합판, 무대용 합판 다 들어가죠.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로 들어가는데 종이 벽지는 뭐예요? 요거는 제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염 성능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근생시설 중에서 요 체력장, 체력 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요 방송국하고 촬영서, 옥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이고, 이거 문종은 머리글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인데 수영장은 제외예요. 수영장. 그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 당연히 다 해야 되고, 11층 이상 당연히 해야 되죠. 아파트 제외. 교육 연구시설 중에선 합숙소. 그 다음에 방염 처리 대상 물품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요 방염 대상,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 이런 주 원료로 한 물품. 그래서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방염 성능 기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방염 처리된 제품을 갖다 권장하는 내용. 그래서 본부장 서장은 이 다중이용업소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요 침구류하고 소파, 의자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염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2차를 대비해서라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